KBS 1라디오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새해 맞아서 더불어민주당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회 동물국회니 식물국회니 말들도 많았고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 관련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한 상황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쟁점 법안들 예컨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유치원 3법 등등도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것도 궁금하고 제일 또 궁금한 건 총선 얘기겠죠. 총선 때 전략은 어떤 건지 그리고 비례 한국당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좀 하시죠. 네,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쥐의 해처럼 슬기롭고 그다음에 부지런함을 통해서 풍성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다우시군요. 멘트가 준비된 멘트가 나오시는군요. 바로 그냥 본론으로 가죠. 마지막에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서 국회가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네. 그 전에 선거법 때는 몸싸움이 더 심했었고 1년 되돌아보면은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듣고 시작을 해보죠. 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20대 국회에 대해서 실망감도 많고 여러 가지 네.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꼴찌입니다. 네. 그러나 이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요. 네. 결국은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 20여 년에 걸친 공수처가 통과가 됐고, 네.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도 그 연동형제를 포함해서 만 18세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거의 우리만 예외적이었는데 만 네. 18세 선거 연령 인하도 이루어졌고 또 여러 가지 관련 개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포함해서요. 네. 결국은 싸우는 국회라는 것만 부각된 거지만 왜 싸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협치라고 해서 밋밋하게 쟁점 없이 서로가 국회에서 정당들이 쟁점 없는 법들만 통과시키는 것보단 도리어 이번 국회에서는 뭔가 쟁점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다툼도 격렬했고 네. 국민들이 보기엔 눈살 찌푸린 모습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20대 국회 2019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각종 법안들이 통과되는 과정 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요. 몸싸움이 벌어지고 각종 또 고소고발 사태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예요?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문제고요. 네. 또 관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는 국회법이 있거든요. 네. 국회법은 과반수 의결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네. 예외적으로 그 5분의 3의 동의와 네. 3분의 1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5분의 3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결정을 하면 되는데 국회 관행이라는 게 묘하게 거의 전원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안 소위 같은 경우 열 때도 10명이 모였는데 그중에서 1명, 2명만 반대해도 그 법안이 보류되거나 그러니까 다음으로 연기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좋은 얘기로 하면 합의 정신, 협치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법대로만 하면 사실은 국회법이 다소 미진한 분도 있겠지만 매우 잘 만들어져 있는 법입니다. 오랫동안 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보다 관행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비효율적인 사례 또는 법을 넘어서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라는 어떤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를 네. 좀 정착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과반수로만 하자라는 건 아닌데 예. 어떤 시점엔 충분히 수기를 하되 수기 이후에 최종적인 예. 결정 시점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1명, 2명 반대로 계속 이 결정을 보류한다는 것은 일종의 국회가 그로 인해서 잘못된 합의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결정장애에 빠진 거죠.
나중에 민주당이 소수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이번 총선일지 다음 총선일지 모르겠지만 네. 언젠가는 예. 그래도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키실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전 지금까지 지난 야당 시절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막았지만 네. 다수결로 의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법안이 반대될 때에는 야당은 그런 겁니다. 영어에서도 오포지션 파티 반대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반대를 의견을 표명해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해주고 소수 의견을 붙여주고 그럼 나중에 그 정책에 대해서 또는 법안에 대해서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요. 그 형사소송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관련된 그러니까 검찰청법 그 예. 두 가지가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게 남아 있고요.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이 남아 있고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법안은 총 5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지난해 연말에 했던 방식으로 쪼개기 국회로 해서 다 통과시킬 그런 전략이신 건가요? 기본 원칙은 뭐 방향은 그렇게 잡혀 있고요. 4+1 체제하에서. 네. 다만 이번 주 정도는 약간의 휴지기를 갖고 네.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좀 해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께서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자유한국당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고 원만하게 그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전혀 대화의 의지가 없거나 협의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결국은 그 기존에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방식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주 휴직이고 월요일 날 그러면 국회 본회의를 열게 되는 건가요? 빠르면 월요일이 될 거고 하여간 네. 주초에 일단 형사소송법이 상정되겠죠. 네. 상정되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회기가 끊어지고 네. 그 다음 회기에 일단 형사소송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 뭐 같습니다. 순서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네. 3법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에 처리 못한 이른바 민생 법안들이 있어요. 네, 199건 가까이. 예, 되는 거. 그거는 어디에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은?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 연말에 포항지진법 등 몇 개가 통과가 됐습니다. 네. 한 7개인가 네, 5개인가 네. 통과되고요. 나머지 한 190개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그것을 모조리 무제한 토론을 걸어놨습니다. 그건 여전히 걸려 있나요? 예,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철회해달라라는 요청을 저희가 몇 번을 했는데 네.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유치원 3법까지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계속 설득해 볼 생각입니다. 그거는 시간을 두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 공수처법 마지막에 처리를 하면서 논란이라면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네.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반발을 했어요. 금태섭 의원 뭐 제명시켜라 뭐 이런 뭐 얘기까지 뭐 나오고 있었는데 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글쎄 궁금해요.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식으로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날 밤에 있었고 밤에 그대로 우리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네. 논의가 있을 기회는 없었고 다만 어쨌든 당론으로 정했고 네.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당론이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게 무슨 당이 민주화됐는데 개별 헌법기관의 의견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 헌법기관이지만 네. 그러면 당이 필요 없겠죠. 그냥 무소속으로 다들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 되겠지만 네. 저희가 의정 활동 한 4년 정도 할 때 네. 당론으로 결정되는 투표 방식은 많아야 한 2-3건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국 상황을 고려해서 또 당의 개혁 방향과 관련돼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건 당론으로 하자라고 확정짓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의견과 네. 비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때는 따라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당론으로 해서 투표한다. 이건 문제가 있겠죠. 네. 예. 그래요. 저는 이제 반대표를 안 던지고 기권한 것만으로도 이제 금태섭 의원은 최소한의 어떤 걸 당을 따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그건 판단의 문제고, 네. 그게 어떤 대단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에 따른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안고 가는 게 정치인들은 결국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징계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징계까지는 예. 뭐 그렇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요. 지금 선거법이 통과되고 사람들이 이제 총선 앞두고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게 뭐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비례한국당입니다. 뭐 이름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성정당 네. 비례대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노리고 나온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 이게 만들어지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라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 그 실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그렇다고 뭐 실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네. 실리가 있는 것이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비례 의석을 좀 더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명분도 없고 저는 궁극적으로 실리도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실리도 없을 것이다. 네. 여론조사해 보면 찍을 사람 많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에는. 뭐 그런 그 비례로 몇 석을 더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로 인해서 그 자기 정당이 그 어떤 이미지 실추된 이미지랄까요? 네. 그다음에 접전 지역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그 잃어버린 의석. 예를 들면 네. 자유한국당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 한 6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은 소탐대시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치는 아무리 실리가 있다고 해도 그 범죄 집단이 아닌 이상 명분 없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결정할 때에는 어떠한 형태든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그에 따른 명분도 부족하고 그다지 실익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더 망하는 길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비례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그래도 막판에 가서 몰리면 결국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게 이제 박지원 의원의 예측이에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요?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절대로란 말을 쓰긴 좀 어렵지만 또 네. 제가 지금 아직 그 당에 정식으로 결정되지 않은 그렇죠. 내용을 예.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면 네. 명분 없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실리만 쫓아간다면 결국은 그것은 독이 돼서 본인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석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네.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실익도 없을 것이다. 네. 명분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상황 지켜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검찰 수사 얘기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조국 전 장관 기소가 됐습니다. 네. 뭐 입장이야 다 나왔죠.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나오고 청와대 입장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새로 나온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대리시험을 쳐줬다. 네. 뭐 미국에 유학 간 아들의 대리시험을 쳐줬다. 이게 있고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인턴 증명서 확인서를 써줬다. 네. 그것도 허위로. 네.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말고 새로 나온 거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그 검찰의 네. 그 이번 수사검사 중에 일부가 그 윤석열 검찰 체제 엑스맨이 아닐까 싶은데 무슨 뜻이에요? 이 조지 워싱턴 대 성적 사정 업무 방해죄를 기술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얼마나 그 전체적으로 조국 장관 기소 내용을 희화시킬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체 그림에서. 예, 이거 하나 들어간다고 제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닐 텐데 이거를 그 넣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희화화된 거예요. 조국 장관 기소가. 뭐 새로운 걸 넣고 싶어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예. 예를 들면 뭐 그 최광욱 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해 봐서 사실관계 아직 근데 최광욱 비서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는데 그런 일방적인 발표를 한 거고요. 본인이 뭐 예. 이제 출석은 거부했다고 네, 하고 예. 서면으로는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조지 워싱턴 대 문제는 대한민국 그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절반 이상을 잘못하면 범죄 혐의로 모를 수 있습니다. 되게 아이들 숙제 봐주고 예. 저도 그 우리 아이 대학생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네. 리포트 쓸 때 저희 옆에서 조언해주고 물어보면 아버지로서 조언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써는 게 좋겠다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면 그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현실과 무관하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를 넣은 검사는 도리어 윤석열 검찰 체제의 엑스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학생쯤 되면은 이제 좀 놔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왜 이렇게 신경 씁니까? 좀 다른 놔주는 얘기긴 거죠. 하지만. 예, 놔주죠. 저희들도 그 하지 않는데 예. 그러나 그 아이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답안지를 다 써주는 건 아니고 네. 그 포인트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는 겁니다. 네. 그건 그 미국의 어느 아버지나 당연히 하는 거고, 네. 도리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는 문화라든지 또 그런 그 가벼운 그 숙제를 함께 해주는 문화는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이제 물론 최근에 한국에서 너무 과하게 아이들 숙제를 엄마 숙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네. 중학교 때. 네. 이런 것 자체는 너무 심한 경우는 있지만 네. 어쨌든 이거를 업무방해죄로 조지 오스턴 대가 업무방해 됐다고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아닌데 미국의 대학의 업무까지 신경 써주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 국제검찰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낙연 총리 나오면은 국무총리 이제 그만하고 당을 복귀할 거 아닙니까? 네. 종로로 가는 겁니까? 출마? 아닙니다. 그건 결정이 된 거 없습니다. 그래요? 이낙연 총리는 당이 원하면 뭐든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종로를 포함한 격전지에 나가서 지역구 한석을 획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요. 네. 반대로 비례대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전국 유세를 해서 전체적으로 당의 그 어떤 격전지에 있는 후보들을 지원하는 게 더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 인준이 조금 미뤄지더라도 그 전에 나오게 되나요? 일정상으로 어떻습니까? 1월 15일 전후로 해서 이낙연 총리는 나오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12월 말에 정세균 총리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원래 굳이 지역구 출마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좀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측면도 있네요.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